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요새 정말 국힘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국힘 의원들도 잘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장동혁 당대표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말이죠, 우리 야당이 저 여당이 어디예요? 민주당 저놈들을 눌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뭐 그렇게 더 앞서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꽃 누가 하는 겁니까? 김어준이가 하는 거죠. 김어준이가 하는 여론조사 꽃에서 우리 국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에서 앞섰다. 아주 상보죠. 상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상보가 나왔는데요, 정말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다 앞서진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서울에서 우리가 앞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자, 퍼센트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서 야당 지지 49.2%, 여당 지지 47.3%, 약 2%가 차이가 났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여론조사 꽃에서, 즉 김어준이가 하는 그 여론조사 꽃, 이거 완전히 좌편향이거든요. 완전히 지들한테 유리하게 마사지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에서 2%를 앞서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들이 하도 난리를 떨고 그야말로 여기를 내란 세력이다, 무슨 발본색원해야 된다, 무슨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국힘이라든지 자유우파가 어떤 몹쓸 세력,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세력처럼 치부하는 놈들 때문에 그렇게 오해받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니들이 나부대도, 그러니까 정청래가 나부대고 선전선동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역시 서울의 민심은 니들 아웃이야. 정전에 꼴 보기 싫어. 추미애 하는 거 보니까 너 애미추 너 꺼져. 그 다음에 이재명, 너 이재명 같은 너 부동산이라든지 너 같은 애한테 맡겼다가는 나라 말아먹겠어. 그래서 무려 2%가 서울에서 우리 지지율, 야당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물론 요 정도 가지고 우리가 또 마음을 놓고 그리고 또 자뻑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가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더 매질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지율이 좀 잘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국힘에서 이번에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다가 지금 조문 분향소를 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우리 면장님 말입니다. 고 정희철님의 분향소를 차리는데 성공했는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저 야당놈들은 꼭 시체팔이를 하고 말이죠, 이 죽음을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정략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늘 그래왔잖아요. 근데 우파는 그걸 못해. 전혀 그걸 못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도 그걸 반대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다가 5명이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을 갖다가 기리는 행사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몸소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투쟁하시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우리 보수우파를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매년 우리가 기리고 제사를 지내주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평 위원장님 있잖아요. 올해만 이러지 말고 해마다 양평 위원장님 때가 되면 바로 그렇게 1주기 2주기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기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유우파도 말이죠, 그야말로 정신이 갖다가 똑바로 흘러가면서 하나의 길이 생기고 그 길이 말이죠, 후세가 또 다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나의 시발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 참 잘했다. 분향소를 국회 앞 정문에다 차리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뭐냐, 의원들이 거기서 집단 조문을 하고요. 또 우리 지도부가 상주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평군 면장님 14일 날 이제 뭐 발인식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양평군 면장님 제사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상주 역할을 하면서 분향소에서 지켜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상주 역할을 하겠다. 상주 역할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서로 돌아가면서 그 분향소를 지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조문 오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렇게. 자, 이게 상주가 누구다? 바로 우리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우리 지도부가 바로 상주다. 국회 정문 앞 고정희철님 분향소의 상주는 누구다? 장동혁 당대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다. 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이게 다 힘이 되고, 이게 뭉치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동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투쟁할 수 있고, 투쟁을 하면 다시 또 동력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면 투쟁할 수 있고, 하면 또 동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치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산더미 같은 그런 세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위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면 안 돼요. 자,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는 우리 국민이 타 세력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노예가 되지 않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정말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다하고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 백성을, 우리 국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백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서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또 지켜주셔요. 왜? 이승만 박사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을 맡기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신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또 광야를 갔다가 또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또 그런 벌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똘똘 뭉쳐가지고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자유우파의 심장이고 횃불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우리 보수 우파의 이 거물 정치인들의 그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서 계속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지리멸렬하고 흩어지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장동혁 당대표 지도부 들어서면서 우리가 좀 이제 뭉치는 것 같고 단결하는 것 같고 뭔가 투쟁하는 것 같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양평군 위원장님 돌아가신 일은 안타깝고 서럽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로 우리도 뭉칠 수 있다. 우리도 단합할 수 있다. 우리도 그 단합한 힘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집권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주가 누구라고요? 이번에 양평군 위원장님 고 정희철님의 지금 국회 앞 분향소의 상주는 장동혁입니다. 김민수입니다. 신동욱입니다. 김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송은석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돌아가면서 상주 역할을 맡게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